자, 헌정 질서 회복 자주 언급이 되는 요즘입니다. 변호사들은 올해 신년 사자성어로 서로 도와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미의 이 동주 공제를 선정했습니다. 변호사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도 크죠. 부산 변호사회 회장으로 취임을 앞두고 있는 김용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동주공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 시대,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나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들이 이 신년 사자성어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지금 뭐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세대 간 또 뭐 계층 간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극단적인 대립이 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로 인해서 뭐 우리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같은 배를 탔다는 인식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같은 곳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저희가 우리가 가진 생각들을 조금은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을 듣고 그래서 이런 것이 안 되면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뭐 심한 경우에는 배가 침몰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는 것이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조장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변호사들이 그런 이제 키워드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계층 간, 세대 간의 갈등도 그렇지만 최근에는 뭐 탄핵 정부에서는 어떤 정치 성향에 따른 갈등도 매우 심한 상황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 변호사회 회장직을 새로 맡게 되셨는데 법조계가 이 시대 변화에 맞닥뜨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제가 그렇게 진단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호사 수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예,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지금 과거 한 10년 사이에 변호사 숫자가 약 한 2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부산 변호사 회원이 약 1,170명 가량 있고, 그런데 10년 전인 2015년에는 한 65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기준으로는 거의 한 2배 정도, 1,25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와 같은 그 급격한 그 변호사 숫자로 증가로 인해서 뭐 말 그대로 변호사 무한 경쟁 시대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환경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률 AI 서비스가 곧 상용화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변호사 수요에 대한 것과 그리고 변호사 그 업무 처리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변호사 숫자가 이렇게 늘어난 거는 그 로스쿨 입학생 수가 지금 크게 변화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영향입니까? 예, 일단 과거의 사법 시험 시대에는 최대 많을 때 한 1,000명 가량 새로운 변호사가 이제 배출이 됐는데 로스쿨이 되면서 사법 시험으로 인한 합격자 수와 로스쿨 배출자가 동시에 이제 그 배출된 해가 있었고 그리고 현재도 로스쿨 출신만 이제 새로운 변호사들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 1,000명 사법시험 1,000명 시대보다 훨씬 많은 지금 한 1,800명 가량 항상 새로운 변호사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AI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시대 변화의 가장 핵심이 지금 AI입니다. 어느 분야나 다 그래요. 법률 AI, 이 법조계 AI가 도입된다는 거 이것은 위기로 봐야 될런지 아니면 기회로 또 해석이 될 수 있을런지 어떻습니까? 예,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법률 AI 기술의 발전은 변호사업계의 큰 도전이 이고 그리고 또 동시에 또 변호사들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도울 수 있는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뭐 비용이나 인력 면에서 많이 또 도와줄 수 있는 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실례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전 그 부산지방법원장님 출신인 판사님을 강사로 초빙해서 법률 서비스 미래에 대한 저희가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분이 그 AI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시연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형사사건과 관련돼서 어떤 뭐 범죄의 발생 일시, 시간 또 몇 가지 데이터를 주고 고소장을 작성해봐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니까 단 뭐 몇 초 만에 실제 고소장이 나오는 그런 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용이 가능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강연을 듣고 있던 많은 변호사들이 사실상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것이 아직까지는 이제 실제 변호사들이 작성하는 수준 정도에까지는 그 고소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학습 능력이 점점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볼 때 변호사들이 실제로 작성하는 수준의 어떤 그 기술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의뢰인들에게 변호사들이 이제 서면 작성을 해주는 서비스라든지 또는 뭐 의견서 작성이라든지 그런 업무들이 알겠습니다. 많이 도전을 좀 받지 그러니까 않을까. 단순 업무 처리 면에서는 도움이 되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AI에 이런 일을 맡기게 되면 변호사 업계에는 좀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위기 요인들을 어떻게 이제 기회로 바꾸느냐가 숙제인 것 같네요. 부산 변호사회 이 해사법원 설치 특별추진위원회 여기서도 이제 회장을 맡고 계세요. 해사법원 유치 필요성이야 뭐 다들 우리 사회도 얘기하고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부분들을 좀 기다려 볼 수 있겠습니까? 먼저 시민에 대한 어떤 그 체감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부산 변호사회가 해사법원 설치를 주장한 이유를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이 그 해사법원 그 사실상 대한민국 해양항만 산업을 대표하는 아이콘이기 때문에 부산에 그 해사법원이 설치되는 것이 해사법원 설치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우리 시민과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데 둘째가 저희가 그 부산 설치를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산업과 인구가 모두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도 큰 과제인데 저희가 볼 때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치되면 단순히 이제 부산 변호사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해사법원을 중심으로 그 고부가 해양 지식 산업, 예를 들어서 뭐 선박 금융 산업 또는 선박 중개업 이런 그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부산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된다든지 부산에 부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어떤 기회가 될 수 있겠군요. 기존 그렇습니다. 산업 구조에서 변호사 수가 10년 뒤쯤 되면은 부산 2,000명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변호사들이 많아진다는 거, 우리 시민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 업계로서는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면 큰 도전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죠. 경쟁이 치열해질 테니까요. 근데 이제 시민들에게 영향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고 나쁜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아무래도 변호사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그로 인해서 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조금 더 지금 현재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사건 수임을 맡으려고 하는 변호사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건 뭐 시장 논리가 작동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이 많아지다 보면 살아남기 위한 어떤 그 일환으로서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분야를 다든지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사회 경험, 예를 들어서 의사로 일을 한다든지 하던 분이 변호사 유입되면 법률 사건, 뭐 의료 사건에 대한 어떤 수준이 서비스 수준이 높아지고 그로 인한 뭐 법률 어떤 신뢰성이 높아지는 그럴 수 있겠군요.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이 전문성이 다양해진다라는 부분은 우리 사회에 이제 좋은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군요. 요즘처럼 이 탄핵 정국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게 법률 공부를 많이 한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늘 법 얘기가 나오는데 법이란 것이 저희가 배울 때는 최선이었는데 지금 시대를 보면은 법이 어떨 때는 전부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법이란 것에 대해서 법이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고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게 옳다고 보시는지 마지막 한 말씀 정리해 주시죠.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가 많은 어떤 분쟁이 있습니다. 뭐 사소한 말다툼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인 법률 다툼까지 있는데, 근데 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 변호사들이 오랜 경험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소송을 마치고 난 뒤에도 분쟁이 더 이어지고 더 새로운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법을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쓰지 말고 예방 수단으로 그래서 어떤 법률 행위를 할 때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미리 그 자문에 의해서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죠, 분쟁은. 그리고 반드시 소송이나 이런
그것으로 이제 끝장을 본다는 생각보다는 네. 미리 이제 중간 단계의 조정이나 뭐 중재나 이런 예. 것으로 법을 사용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산 변호사회 잘 이끌어 주시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